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연구 홍성원 과장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제도, 현장정보 제도와 규격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 개요하고요. 시스템 사용 방법, 어떻게 해서 현장정보 전송된 결과를 시스템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요입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시스템은요, 먼저 올바로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바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사업장의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임기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바로 임기에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데 그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19년도 11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사항으로는 폐기물의 임기 인수에 관한 사항과 추가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계량값, 위치 정보, 영상 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입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구축할 때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 전송되게 구축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그 대체 전송 외에는 일반적으로 자동 전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 운반 차량의 그 차량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아마 건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임시 차량의 경우 휴대폰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앱도 쓸 수 있고 또는 이런 기계 타입을 사갖고 그 차량에다 설치해서 현장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차량 연결을 하면은 시동을 켜면은 현장 정보가 자동 전송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은 위치 정보 보내는 게 자동으로 중단돼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만 차량의 위치 정보가 자동 전송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리장입니다.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처리장에 진입을 할 텐데요. 이때 진입로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아마 진입로에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 카메라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거 보고 있다가 모션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프로그램 안에서 카메라 딱 들어오면은 차가 들어오면은 카메라에서 모션 인식해서 움직일 때 그 사진을 PC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12시, 저녁 6시 두 번째 전송하게 됩니다. 자동 전송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입로를 지나서 이제 계량 시설에 올라올 거예요. 아마 철량 계량 시설도 있을 텐데요. 계량 시설에 올라올 때도 그 앞에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 카메라 화각이 그 차량 정면 화각에 설치된 상태에서 차량 중량을 잴 때 중량값과 그 차량 중량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진을 자동 찍게 돼 있어요. 차량 사진을 자동 사진을 찍어서 중량값과 그 차량 정면 사진을 1분 이내 저희 쪽 센터로 보내게 돼 있어요. 자동 전송이요. 진입로를 모아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계량 시설 쪽은 자동 전송입니다. 거의 1분 이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관 시설인데요. 보관 시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 보관 시설에도 카메라가 있을 텐데요. 그 대표 보관 시설에도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다가 저희 PC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1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갖고 와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그 보관 시설의 사진을 1시간마다 저장해요. 저장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결과를 점심 12시 한번 자동 전송하고 저녁 6시에 자동 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정보를 이제 보낼 부분,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이 부분만 잘 보내시면 꼭 확인을 잘 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사항 보면은 그 폐기물을 임기에 인수할 때마다 현장 정보를 보내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기서를 3건을 썼다 그러면은
세 건에 대한 이제 차량 위치 정보, 이제 처리장의 진입, 계량 시설, 보관 시설, 영상 정보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정보 모식도입니다. 이제 그 폐기물 수주 운반 차량이 배출지에서 그 폐기물을 싣고 그 처리지로 이동할 겁니다. 이동하는 사이에 휴대폰이나 이런 기계 타입에서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할 거고요. 수주 운반 차량은 운행하고 나서 한 1분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실시간 형태로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진입에 들어올 때 50도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 각도가 중요합니다. 좀 정면쪽으로 최대한 나와서 그 거리를 준수해서 차량이 들어올 때 모션 인식을 해갖고 자동으로 PC에 저장했다가 12시, 저녁 6시에 2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량 시설에 차량이 올라갔을 때 계량값이 올라갈 거예요. 수치가 0에서 쭉 올라갈 텐데 계량값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사진을 딱 찍어요. 찍어서 계량값과 영상 정보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보관 시설도 마찬가지로 보관 시설 쫙 보고 있다가 1시간에 한 번씩 PC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갖고 가요. 갖고 가서 그걸 모아서 12시, 저녁 6시 2번 전송하게 됩니다. 현장 정보 수집 및 전송 기준입니다. 이 도표는 앞에 그 제도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청 쪽에 회의를 돌았어요. 지정 폐기물 의무화가 되니까요. 근데 거기는 처음 사용자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중복되게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겠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좀 중복되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값입니다. 계량값은 처리장에서 의무사항이 있는 거고요. 계량할 때마다 그 영상 정보와 같이 세트로 현장 정보가 전송이 되고 차가 계량한 이후에 한 1분에서 3분 이내에 홈페이지에 조회했을 때 그 계량 사진과 중량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는 이제 수지 운반인 경우는 해당이 되죠. 그 수집 주기와 전송 주기는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기준에 따라서고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10초마다 기록한다는 게 1, 2, 3, 4 차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최초에 이때 위치가 있고 10초 후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때 위치 정보를 다시 저장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동전을 계속 저장한다는 거죠. 그걸 쫙 모았다가 뭐 60초라던가 10초라던가 특정 주기마다 저희 쪽 센터로 보내줘요.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차량이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인데 처리장 의무 사항인 거고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 계량 시설, 보관 시설 3군데 영상을 자동 전송해야 됩니다. 진입로의 경우는 정지 영상의 경우는 계량대 차가 올라왔을 때 중량이 막 차오를 거고 그때 안정화가 되면 사진과 계량값이 같이 보낼 거고 죄송합니다. 그 진입로 같은 경우는 모션 인식할 때 이제 사진을 모아갖고 그 12시에 한번 저녁 6시에 한번 보내게 되는데요. 다른 청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희 그 회사는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시에 전송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5시에 영업이 끝나면은 그 PC 끝나고 철수하시면 돼요. 그럼 전송이 안 될 거예요. 다음날 PC를 키면은 12시부터 그날 5시까지 그걸 다 모아갖고 다시 자동으로 전송이 돼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지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을 대체할 경우는 6개월 이상 저장했다가 그 요청 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계량 시설은 계량할 때마다 이제 1분 이내에 전송이 되고요. 보관 시설도 1시간마다 이제 사진을 PC에 저장했다가 12시, 6시에 보냈는데 이걸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진입로하고 보관 시설을 모아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홈페이지 조회를 했는데 차가 들어와는 있는데 안 보여요 데이터가 이럴 수 있어요. 모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최소 12시 이후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전에 오전께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계량값과 계량 시설의 사진은 한 1분에 3분 기계는
바로 보여야 되고요. 네, 홈페이지 접속입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올바로 시스템 그 왼쪽 상단에 그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저 클릭해서 가셔도 되고요. 또는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제일 편하고요. 또는 두 번째로 네이버에다가 뭐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치면은 쭉 바로 올라오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올바로 한칸 띄고 현장 정보 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자 조회수가 적어서 올바로 한칸 띄고 현장 정보 하면은 그 뷰 블럭에 밀려 있어요. 좀 스크롤 내려야지 홈페이지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바로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저희 현장 정보 링크를 타고 들어왔어요. 저희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많이들 써보셨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홈페이지 좀 개편을 아마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검색도 생기고 디자인도 좀 바뀌어갖고 많이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그 아이디 비밀번호는 올바로 시스템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조치를 해드릴 텐데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시스템이 두 개입니다. 올바로는 올바로 시스템. 저희는 현장 정보 시스템 달라요.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올바로 거를요. 그럼 저희 쪽에서 동기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텀에 혹시 로그인을 하면은 변경한 비밀번호로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지금 고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로그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내용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두 가지 메뉴밖에 안 볼 것 같아요. 대다수 보시는 게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메뉴 상단 메뉴에 그 첫 번째로 처리업체 현장 정보. 이거는 뭐냐면은 그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현장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뭐 진입로 영상 정보 세 가지가 있죠.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 보관장. 이거 세 개하고 계량값은 여기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메뉴. 그리고 처리장인데 그 수지 운반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되고 수지 운반을 같이 하거나 또는 원래 수지 운반 업자 같은 경우는 그 종합편한 오른쪽에 차량 위치 정보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GPS 실시간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가로 열고 건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폐기물 수지 운반 차량 GPS 위치 정보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두 가지 메뉴만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요. 그럼 제가 이제 현장 정보 전송하고 전송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카테고리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 수지 운반 차량의 위치 정보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장에서 이제 현장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위치 정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전송 의무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배출자이면서 수지 운반한다 해당이 되고요. 운반자, 처리자이면서 수지 운반한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위치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방법을 살펴보면은 위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펌웨어형이라는 용어로 전용 단말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동형이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얘기를 들어서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펌웨어형 먼저 볼 건데 펌웨어형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일체형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펌웨어형인데요. 이 펌웨어형은 기계지 않습니까? 이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저희 공단하고 이제 공단의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이라는 소리죠.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GPS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상용 단말기기 이거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보통 약정으로 해서 3년을 해갖고 뭐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얘를 사야 되는데 사는 곳을 확인해 드리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상담 메뉴에 고객 소통이 있고 그 밑에 장비 공급 및 AS 업체 메뉴가 있습니다. 이리로 가시면 공급사가 쭉 나와 있고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화하셔갖고 제가 이번에 현장 정보 위반 때문에 그러는데 펌웨어 기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 안내해 주세요. 그럼 3년 계약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설치까지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설치를 돈을 구매하시고 설치를 했어요. 그럼 얘는 차량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딱 한 번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 기계 정보를 한번 등록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상담 메뉴 업체 정보 관리 메뉴에 GPS 단말기 관리 메뉴로 오셔갖고요.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 단말기 추가라는 메뉴가 나와요.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은 차량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말기를 어떤 차량 설치할 건지 그리고 단말기 UID, 제조사, 모델명, 통신사 등이 있는데요. 혹시 간혹 모르실 수 있어요. 단말기 UID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구매하는데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셔갖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단말기 UID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UID가 어떤 거고 모델명이 뭔지 설명을 다 해주실 겁니다. 등록을 하시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목록에 이제 단말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어떤 걸 했냐면요. 이 단말기를 공급사에다 전화를 해갖고 샀죠, 그렇죠? 계약을 해갖고 샀어요. 사고 차량도 부착을 했어요. 부착을 하고 이 단말기 정보를 홈페이지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할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거는 현장 정보가 잘 전송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에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메뉴 하단에 GPS 실시간 대시보드 메뉴로 이동해서 이제 차량 번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업체별로 검색해서 어떻게 차가 움직였는지 현장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저 차량 아이콘도 안 나오고 녹색 동선도 안 나와요. 그건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늘 이걸 썼는데 이와 같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전화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따가 끝나면은 설명 끝나면은 실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녹색 동선을 차량을 선택해야지 나오니까 혹시 나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앞에까지가 이 기계 펌웨어용 타입으로 해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구동형. 얘도 보면은 정의를 보니까 공단에서 제작 배포한 GPS 전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발주를 갖고 개발했어요. 이 기계 안에 있는 전송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갖고 모바일 앱으로 만든 겁니다. 때문에 비용은 없어요. 비용은 무료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용자는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차인 자차인 경우 또는 건설 중에서 임시 차량인 경우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다운로드한 위치는 이제 구글 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애플 폰도 지원하고 갤럭시 폰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 기계를 구매했을 때 어떤 차량에다 기계를 등록할지 한번 홈페이지에 등록해 줬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한 가지 등록해 주셔야 돼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메뉴에 운전자 연락처 등록 관리 여기로 오셔갖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건 여기 바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운전자 명이 있어요. 홍길동 전화번호 010땡땡땡 하고 추가 누르면 끝나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잖아요. 얘를 안 하고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은 등록되지 않은 담당자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 차량인 경우는 컴퓨터도 쓸 수 있지만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 이 운전자 명하고 전화번호를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 이제 현장 정보라고 검색을 치면 휴대폰에서요 하면은 두 가지 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앱은 차량 전용 GPS, 얘는 내비게이션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휴대폰 앱 방식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이동통신 단말기입니다. 얘가 혹시나 저희 건설에서 임시 차량의 경우는 이 이동통신 단말기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단말기 앱을 설치하면은 이제 저희가 앱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접근에 대한 허용 요청을 수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필수 체크해 주시고 확인. 여기까지 끝나면은 그 시작하기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상단에 GPS 위치 정보 전용에 시작하기, 그다음에 하단에 현장 정보 대체 전송. 둘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위에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GPS 위치 정보 전용에 시작하기 누르면은 아까 휴대폰 번호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담당자분의 이름이 나와요. 홍길동님 전화번호 쫙 이렇게 나오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왼쪽에 첫 번째로 배출업체가 분리되는 경우는 배출업체를 선택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은 차량 번호주 여기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차량을 선택하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작업 시작을 누르면 끝나요. 그런데 얘가 좀 조심스러운 게 아까 이 펌웨어 방식은 시동을 키면 전송해줘요. 시동을 끄면 중단시켜요. 전송을요. 그래서 신경 쓸 게 없어요. 본인이요. 근데 휴대폰은 작업 시작을 누르면 전송이 막 돼요. 근데 혹시 작업 종료를 안 눌렀어요. 그럼 계속 전송되는 거예요. 댁에 들어가셔도 계속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작업이 끝나시면은 작업 종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GPS 위치 정보가 자동 전송되고요. 중단됩니다. 가지고 그 GPS 휴대폰 방식도 이제 업체 정보 관리에 GPS 단말기 관리 메뉴 보시면은 펌웨어하고 같이 섞여서 등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GPS 이동 동선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까지가 이제 GPS를 기계를 사서 하거나 휴대폰의 앱을 바꾸거나 해갖고 홈페이지에 기계 정보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휴대폰 운전하는 분 앱 정보 휴대폰 등록하고 확인은 어떻게 한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처리장 분들의 의무사항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CCTV 정보하고 계량값입니다. 처리자분들은 전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량값도 해야 되고 차량이 있는 경우는 위치 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정보 세 가지 계량 시설 영상, 진입로 영상, 보관 시설의 영상을 전송하시게 됩니다. 아까 앞서 저희가 그 규격 설명해 주실 때 그 PC 하나 구매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PC가 사양이 좀 높아요.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를요. 그 PC를 구매하시고 그 PC에다가 이제 IP CCTV라던가 이런 같은 대역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량되어 있는 인디게이터하고 PC하고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환경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돼요. CCTV 모션을 인식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았다가 이렇게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용량이 좀 커요. 한 2기가 좀 되기 때문에요. 다운로드 받는데 한참 걸릴 수 있어요. 때문에 왜 안 되지? 다시 또 다운로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운로드 되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왜 큰지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설치 방법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좀 공단에서는 현장 정보 제도하고 기술 지원에 대해서 그 전화 받고 기술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1800에 둘둘둘 전화하시면은 그 이제 안내원이 말하는데 1번이 제도에 대한 안내, 2번이 이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안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C 다 준비됐고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럼 여기에 전화하셔갖고 2번 누르시면 돼요. 2번 누르시면은 그쪽 담당자가 이제 어디 업체냐 여쭤볼 거예요. 여쭤보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원격으로 가능하냐 등등 여쭤볼 거고 설치 좀 해주세요. 다만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전화를 하시기 전에는 그 CCTV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IP CCTV여야 되고 이 CCTV하고 PC하고 같은 대역에 있어야 되고 그 계량대에 인디게이터가 PC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처리 업체뿐만 유지보상기가 있을 거예요. CCTV는 어디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쪽에 전화하셔갖고 사전에 좀 세팅이 마무리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라요. 그게 잘 돼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해갖고 프로젝트 설치를 할 텐데 간혹 그 CCTV 아이디하고 들고 높이라고 그 CCTV 정보에서요. 그런 것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전화하셔갖고 저희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된 게 있나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물어보실 거거든요. 답을 듣고 준비하시면 좀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PC에다가 저 프로그램 설치를 했어요. 저희가 자가로 하든 또는 기술 지원반에서 그 기술 지원을 받아 설치했으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갖고 상단에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메뉴에 처리 업체 현장 정보로 가셔서 여기로 가셔갖고 보시면은 딱 한 건만 나와요. 아마 보신 분들은 건설 담당자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지점 같은 경우는 왜 한 건만 나오지? 여러 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건만 나오는 그 기준은 마지막 전송 일자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PC를 딱 켜갖고 이쪽 홈페이지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업체는 매일매일 인기서가 발생이 되는 업체예요. 설치 다 마무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진입로의 측정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5일 전인 거예요. 그 5일 전에 마지막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진입로 영상을요. 그러면 이상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먼저 보시고 제가 인계서를 매일매일 쓰는 업체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 날짜라든가 최신 마지막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좀 바로 체크하기 좀 편하게 한 줄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상세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진입로, 개근대, 보관장마다 각각 측정 시간이 있어요. 측정 시간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뚜루루 열립니다. 열리고 오른쪽에 이제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사진 정보가 보이고 이제 차량 번호가 보이는데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PC가 아까 구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용량도 큰데 그 설치 파일이 2기가인 이유가 그 안에 모션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차량이 진입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가만히 있다 모션 인식을 하면은 이 첫 번째 사진을 찍습니다. 얘들요. 근데 얘들 좀 각도가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찍고 이 사진에서 그 번호판 영역을 자동 추출해요. 사진이 이만하면은 번호판이 어디 있지 막 찾아요. 찾아갖고 거기 영역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만 그림판 잘라내듯이 잘라내요. 잘라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번호판으로 저장해주고 그 저장된 파일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이 2장이 저장되는 겁니다. 저장되고 여기 이제 문자가 있잖아요. 경기 공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문자 판독을 해준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문자인지 판독을 해갖고 얘는 경기 뭐뭐다 이렇게 주는데 저 이마트나 주차장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막 번호 인식하잖아요.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의 이제 그 각도가 매우 중요하다. 얘가 위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밑에서 보면은 저 문자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또 어둡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근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특정 시간 돋보기 아이콘 클릭하면은 목록이 쭉 나오고 사진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개근대니까 마우스 좀 잘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계량값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진하고 계량값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표 보관 장소 같은 경우도 특정 시간 돋보기 클릭하면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좀 설명 들으시면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단순해요. 근데 이게 또 막상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러면은 뭐 현장 정보가 사진이 끊겨요 이런 경우 발생하는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럼 앞에까지 갖고 잘 처리했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보관시설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어요. 대표 보관시 카메라인데요. 그럼 전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체 전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량 용대가 있는데 그 계량대가 번개를 맞아갖고 인디케이터가 망가지거나 PC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대체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대체 전송은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GPS 전송했던 똑같이 방식은 똑같은데요. 현장 정보 검색하시고 이동통신 단말기 설치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 밑에 설치하시고 나면은 현장 정보 대체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녹색 버튼에 시작하기 누르면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올바로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칸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여기는 또 계량값 대체 전송인 거고요. 여기는 보관장 사진 대체 전송입니다. 만약에 인디케이터가 망가졌다, 그래서 계량을 못한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창의 내용들을 좀 읽어볼게요. 그 계량 일시, 언제 계량했는지, 그리고 차량 번호, 총 중량, 인계서 번호도 있는데 인계서 번호는 선택입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사진 촬영이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 모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찍어야 되냐면은 그 공인 계량 시설에 계량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걔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리장이 대근대가 망가졌으니까 중량을 못 재지 않습니까? 그 중량 정보를 저희가 대체로 받는 게 공인 계량 시설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 계량 시설 가서 중량 재면은 페이퍼 하나 주잖아요. 페이퍼 준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다른 데 처음 가보니까 지정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 질문이 있었어요. 두 번 찍어야 되냐? 상차, 공차 중량까지 포함해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차에 들어오다가 그 총 중량 실은 상태에서 공인 계량소에서 그 중량 재고 그 증명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공차는 안 찍으셔도 돼요. 총 중량만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여기다가 사진 찍으면은 조그만한 사진 딱 붙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송하기 누르면은 뱅글을 돌면서 전송이 완료됩니다. 그럼 휴대폰으로 전송한 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대근대 메뉴에 여기 측정 시간 돋보기 클릭하면 쫙 열리는데요. 이게 자동 전송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계량단 잘 됐어요. 막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계량단 받고 사진들이요. 근데 오늘 망가졌어요. 그럼 그 계량점 딱 찍고 전송하면은 여기에 섞여서 나옵니다. 자동하고 수동. 두 번째로는 보관장입니다. 아까 보관장이 저희가 전송하는 기준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촬영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전송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1시간마다 가서 찍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찍으시면 돼요. 혹시 보관장 카메라가 망가지셨으면은 그날 아침에 가시나 점심에 가셨고 휴대폰에 키시고 여기에 녹색 버튼 보관장 대천성 누르시고 사진 촬영, 얘는 정보 입력할 게 없습니다. 사진 촬영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카메라 모드로 바뀌어요. 보관장 잘 나오게 정면 찍으시고 이제는 뱅글을 돌면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올 텐데 그걸 똑같이 여기서 보관장 메뉴에 측정 시간에 돋보기 클릭하면은 자동 사진들이 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수동 사진이 섞여서 들어가요. 그 카메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비단 카메라 분량 말고도 카메라 연결된 인터넷 선 있지 않습니까? 배가 망가져도 쓰지 못해요. 그 경우에도 아마 휴대폰 들고 와서 하루에 한 번 찍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까지가 발표였고요.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 저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라고 풀네임 닫히면요 그 주소가 바로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귀찮은 거죠. 귀찮아갖고 올바로 한칸 찍고 현장 정보를 쳐요. 그러면은
조회수 때문에 제일 처음에 뷰가 보여요. 쭉 내리다 보면은 사이트가 그때 나와요. 이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올바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올바로 들어오시면 왼쪽 상단에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인증서 있잖아요. 공동인증서요. 올바른 인계서 끊으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 정보는 저 인증서는 관리자용이고 현재는요. 사용자는 인증서를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디 비밀번호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올바로 로그인하면은 현장 정보 시스템 자동 로그인 되게 개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올바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은 비밀번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되는 사이에 다른 것도 좀 공유 같이 드릴게요. 저희 수지 운반하는 분들이 현장 정보가 전송이 안 됐어요. 근데 운전하는 분들이 계속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확인상 운 전자가 아니라 운반 업체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갖고 지금 제가 시스템 용역 발전한 게 있는데 거기에 마이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마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계서가 있는데 현장 정보가 없었다 등등 방안으로 어쨌든 저희가 사용자분들한테 홈페이지를 안 봐도 최소한으로 확인할 수 있게 문자라던가 현장 정보 안 왔어요. 최근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방법을 찾아갖고 알림 서비스를 또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청에서도 이거 좀 궁금해하셔갖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아까 펌웨어 정보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를 제가 샀어요. 사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으면은 여기 업체 정보 관리 메뉴에 GPS 단말기 관리로 가셔서 사실 데이터가 많은데 이거는 테스트라서 그래요. 원래는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등록하시면은 추가하기 누르셔갖고 차량 번호 선택하시고 폐기물 구분은 건설 해주시고 단말기 UID나 모델명 이런 것들 모르시면은 전화해서 받으시면 돼요. 받고 저장 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주행하시면 돼요. 업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계서는 오늘 썼는데 이 GPS 정보가 잘 들어왔는지 봐야 되잖아요. 등록은 이렇게 하는 거고 보는 거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메뉴에 차량 위치 정보 메뉴에서 GPS 실시간 대시보드 건설이 있습니다. 이로 가시면 저희 티맵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갖고 특정 날짜를 제가 7월 14일 인계서를 썼다. 그러면은 날짜를 검색하고 조회를 누르면은 지금 차 보이시나요? 이 차가 만약 그날 인계서를 3대를 썼으면 3대가 보여야 돼요. 2대를 썼으면 2대로 보이고. 근데 이건 1대를 썼다 그러면 1대가 보일 거고 차량 딱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 녹색으로 형광색인가요? 이쪽으로 동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비디오 플레이 전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04시 34분이라고 있어요. 이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요. 이 차는 04시 34분 시동 킨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 최초 전송한 게 이때였었고 얘를 뒤로 갈수록 시간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 시간이 아마 11시 43분 오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배속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누르시면 확대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정보가 위치를 어떻게 몇 시간에 어디 위치까지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처리업체나 수주운반업체에서 동선 분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인계서가 있는데 이렇게 현장 정보가 잘 전송되냐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 좋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GPS는 끝나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정보 메뉴에 종합 현황 밑에 처리업체 현장 정보 건설 일로 가시면은
조회를 누르면 이제 아까처럼 한 건이 나오게 돼요. 상단에 캘린더가 있었고 저는 7월 14일 여기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고 그리고 측정 시간에 각 시간대가 나오게 되고 진입로에 측정 시간 돋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목록으로 쭉 나오게 되고요. 카메라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전면 사진과 그 사진 중에서 번호판을 뗀 거 그리고 문자 인식된 결과는 밑에 오른쪽에 나옵니다. 인천 뭐 공유에 땅땡땡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잘 될 겁니다. 사실 카메라 화각도 이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더 좋으면 좋은데 현장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차 치고 지고 하는 이런 게 있었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되 이 번호가 여기 잘 인식되면 맞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목록을 이동하셔가지고요. 이거는 뭐 되는데 이제 측정 시간 돋보기를 클릭하고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샘플 데이터 7월 1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차량 갖고는 매우 되게 좋은 거예요. 시설 구조물 따라하는데 매우 적합하고 차량 번호 정확히 인식했고 대근대 같은 경우는 중량도 있어요. 중량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에서 설명 쭉 돌다 보니까 그 인계에서 상의 중량하고 좀 현장 규모의 중량을 많이 우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앞로드 차량의 경우는 무게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탔을 때랑 두 명 탔을 때랑 그리고 휘발유 중량 등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도 저기 환경부의 관련 사항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관장도 똑같이 해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샘플 데이터 넘어가서 조회를 보면 이제 시간대별로 나오게 되고요. 쭉 가면 이제 갈수록 보통 만약에 영업을 새벽 4시에 한다 그럼 사진이 조금씩 환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관장 같은 경우는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하고 이제 홈페이지 쪽 내용 시연 등을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